6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제 교재.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63페이지까지 봤는데요. 자, 64페이지부터 이제 책을 좀 정리를 해야죠. 오늘 수업은 이제 용도 구역부터 나갔는데, 그 전 시간에 용도 지구를 안 읽고 갔죠? 그래가지고 용도 지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했던 순서가 용도 지역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요거 끝나고, 이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이제 기반시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다 봤는데, 교과서로 이제 정리를 안 했으니까 교과서로 한번 보죠. 용도 지구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란, 거기 의의를 하나 볼게요. 자, 세 번째 줄까지 보는데요.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거죠.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우리는 지난번에 용도 지구를 할 때 헬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이제 용도 지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는 용도 지역을 돕기 위한 이제 그 구획 설정을 용도 지구다라고 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체적인 시행령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어요. 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예를, 그때 한 번 더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용도 지역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용도 지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 뭐 이렇게 똑같이 겹쳐서 이렇게 지어도 상관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뭐 나누어서 이렇게 그 지정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방화지구,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방화지구.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방화지구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원래 지금 인구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기반시설도 많이 깔려 있고 인구 밀도도 가장 높은데 불나면 안 되니까 겹쳐서 어쨌거나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화지구를 이제 지정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도로를 이렇게 그 소방도로를 이제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걸 설치해서 소방차가 쉽게 들어가서 이 지역에 불이 나면 불을 쉽게 끌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용도 지구였다라고 했고, 용도 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자, 첫 줄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용도 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누가 지정하느냐? 자,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세 명이 지정한다. 근데 밑에 줄, 거기 종류에서 두 번째 줄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무조건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건데, 자, 우리가 요거 아직 그 구체적으로 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해서 이렇게 총 9가지가 나와 있어요. 용도지구는 9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은 안 나왔다 그랬죠. 거기 그래서 세분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밑에 세 번째 줄 당구장 표시 하나 보세요. 용도지구의 개정 등으로 4월 19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그래서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거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에서 총 9가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지구 그냥 한번 의미나 우리가 외울 때는, 근데 여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용도지구가 총 9가지가 있다. 그래서 경고, 방방, 보치, 개특복 해가지고 앞에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워주시는데 의미는 한번 보고 가죠. 자,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및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로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용도지구 안에 이제 경관지구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고도지구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지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설정되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건물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항 주변에 주로 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비행기 뜨고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방화지구가 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방화지구도 용도지구의 한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방제지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재해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게 방제지구다. 자, 보호지구 볼게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보호지구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취락지구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이 지역을 취락지구라고 한다. 자,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죠.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 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개발진흥지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개발진흥지구다. 뭐 그런 소리고요. 자,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어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주변에 여관이라든가 뭐 이런 건물들, 그다음에 유흥업소 이런 거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어떤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한돼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당구장 같은 경우 있었죠. 저 학교 앞에 당구장 설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지정하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요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이거는 개발하기 위해서 좀 풀어주자.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하는 지구를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들어오고 저런 시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세분을 볼게요. 세분은 아까 1번에서 당구장 그 세 번째 줄 용도지구 개정 등으로 아무튼 요거 봤었죠. 4월 19일 이후에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갑니다. 65페이지 가시면 이제 신설이 돼 있어요. 자, 신설. 시도지사. 지금 용도지구를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3인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자, 세 번째 줄이요, 중간이요.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아까 9가지는 법령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법령에서 정한 그 지구가 9가지가 나오는 거죠.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요게 9가지가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인데 이거 외에 자,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대단한 거죠. 지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이렇게 9가지 법령 외에 다른 걸로도 또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 하나 볼까요? 자, 근데 결정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지금 거기 당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자, 일정한 제한은 있다. 하지만 신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다. 요 정도만 보시고 제한이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제한이 있다. 자, 그리고 뭐 밑에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67페이지 가시면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용도구역.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봤던 거죠. 용도지역을 끝났고 이제 용도구역이에요. 첫 줄부터 보죠. 용도구역이랑 자, 첫 줄 끝에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시거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토지 이용의 도모, 그리고 밑에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도와주겠다. 얘도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였어요? 아까 국방상,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용도구역이었습니다. 용도구역. 자, 그래서 개도시 수입 총 5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자, 그린벨트죠. 자,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서 1번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줄 중간이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그렇죠? 보안상 뜨면 무조건 이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예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시가와 조정구역. 아까 자,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인데요. 1번.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끝에요. 두 번째 줄부터 보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말은 뭐냐면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두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째 줄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획은 무조건 국장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 방가로 2번 가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있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째 줄 끝에 자,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지금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말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저 기반시설 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개발하지 마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게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 외에 또 다른 걸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은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5년 이상 20년의 기간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이따가 할 건데, 자, 어떤 이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이 있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위에 보면 그 2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허가를 받을 거냐? 자, 첫 번째,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줄만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2번에서 1번 주택의 증축.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서브노트에 나왔던 거예요. 자,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에 한해서 허가를 받으라. 세 번째,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속 건물의 건축인데, 자, 두 번째 줄이요.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 증축, 재축 또는 대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축은 새로 짓는 거고, 증축은 넓혀서 하는 거고, 재축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멸실되는 거예요. 뭐 벼락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다 타버렸다. 뭐 이렇게 되면 기존 규모보다 작게 건축하는 거를 재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법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것들 주요 구조부가 멸실돼서 이제 수선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대수선이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으라. 누구의 허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6명의 허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69페이지 가시면 9번 볼게요. 종교시설의 증축.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이요.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종교시설을, 그러니까 200m를 초과해서는 아예 그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데, 일단 증축하기만 하면 허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허가를 받으라.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70페이지요. 70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 우리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거든요. 이게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건부로 허가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3번이요. 70페이지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다 돼요. 모든 공법에서는 사실 조건부 허가가 다 됩니다. 조건부 허가. 이러이러한 걸 조건으로 해서 내가 허가해 줄게. 뭐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4번에서 세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볼까요? 자, 당의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허가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또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의 의견을 저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이건 뭐 안 보셔도 되고요. 5번의 의제사항, 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71페이지 가시면
자,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걸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 71페이지 상단 1번이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행정청이 처음에 발동하는 명령이 원상 회복 명령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땅을 뭉개놨다 이렇게 되면 너 원래대로 해놔라고 해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고요.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는 세 번째 줄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면에서 그냥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아까 우리 계도 시수입해서 이제 그 세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나온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우리 해자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이요. 지정 누가 하느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두 번째 줄 끝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용어 자체가 지금 다 결정이잖아요. 결정.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입안, 결정, 이렇게 그리고 고시 이런 3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요. 도시자원공원구역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자원공원구역의 지정 보겠습니다. 계도 시수입해서 이제 계도 이제 두 번째 나왔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인 거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자 도시자원구역 이게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니까 시도 거꾸로 하면 되는 거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니까 개발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필요가 인정이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뭘로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이렇게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자, 뭐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마디로 그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해서 낙후돼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결절지에서 1km 내에 이렇게 뭐 어떤 교통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개발시키자라고 해서 입지 규제의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1, 2, 3, 4, 5가 나와 있죠. 이것도 결국은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별표하시고 외우셔야 되는데 자, 지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낙후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딱 지정함으로써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시키자라고 하는 지역이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첫 번째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자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미 개발돼 있죠. 도심 또는 부도심이니까 인구도 많고 그리고 어떤 그 기반시설의 설치도 충분해요. 하지만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외울 거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다. 두 번째, 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더 개발시키겠다.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금 철도 역사나 터미널이나 항만이나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좀 더 개발시키자라고 해서 규제를 풀어줍시다라고 하는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서울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역. 자, 그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가보면 건축물 높이 상당히 큰 거 하나 있죠. 뭐 연세 무슨 건물 뜬금없이 그 앞에 대우 건물도 되게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역 그 시야 내리면 다 막고 막 큰 건물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앞에 건 안 외우셔도 돼요. 자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래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서울역 그 뒤에 가시면 서부지역 그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이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막 섞여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혼잡하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래서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 부분만 좀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자, 거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계획의 수립에서 2번 보세요. 2번. 동그란 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자, 풀어주는 거죠. 입지 규제니까 건축 지금 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게 되면 큰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퍼진 건물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거니까 큰 건물 짓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큰 건물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세 번째 줄이요. 끝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금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73페이지 가세요. 73페이지 가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2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자,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자, 입지규제 지금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 지금 관계기관의 장끼리 협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협의를 하게 되면 10일 내에 의견을 회신하라. 자, 그 정도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끼리 협의할 수가 있는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라. 그래서 10일 요 정도 하나만 동그라미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 결정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밑에 지금 원래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지정을 했어요? 국장이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 하극상 뭐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외워야 되겠죠? 특이한 거니까 1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변경 지역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10% 이내에 입지규제 그러니까 지정된 입지규제 최소 구역 내에서 10%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원래 국장이 지정하는 건데 이걸 시도지사가 1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볼까요? 밑에.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에는 20%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여태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다 10%예요. 10%인데 뭐 이게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의 그 최대한도라고 나오면 2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따로 외워두세요. 여태까지는 그냥 10%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경우에는 20%까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자, 넘어가시고요. 74페이지 가실게요. 74페이지 가시면 거기 맨 위에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높이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 하나 보시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렇죠. 계획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용용용 기도지. 이렇게 6가지를 다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시도지사는 도시자원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개도시 수입 이것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아니죠. 아까 우리 신설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신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신설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네 번째, 집단 취락지구 4번, 5번 같은 경우는 아직 세부가 미지정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문제가 이제 옛날 문제니까 들어가 있는 건데, 집단 취락지구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아까 우리 얼핏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단 취락지구, 뭐 취락지구 어쩌고저쩌고 봤는데, 취락을 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방제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본계획 절대 아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로 미정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맞았는데 아직은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또 나와도 맞을 거예요. 자, 맞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5페이지 갈게요. 75페이지 가시면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75페이지부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의 적용 기준, 그러니까 행위 제한 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75페이지 반가로 2번부터 볼게요. 거기 1번에서 자, 요거 양가로 1번은 요거 책 다 보고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고도지구가 설정이 된 거예요. 고도지구가 있는데 내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 건축물이. 그러면 원래 내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고도지구는 이 부분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도지구가 내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만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다 고도지구의 적용을 받아라. 그러니까 전부가 고도지구의 정역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도지구 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같은 경우는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는데 공항 김포 근처에는 이제 큰 건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지구 안에 그러니까 건축물이 일부만 이렇게 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영향을 받아라,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건물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읽어보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지워버리는 거.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방화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방화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방화지구에도 전부가 지금 전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방화지구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 방화지구의 적용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자, 다만부터는 이제 별표하시고요. 그 건축물이 자, 세 번째 줄.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 뭐냐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방화벽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이게 방화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방화벽이.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건축물 사이에 방화벽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방화벽이 없다면 방화지구 전체 이 방화지구의 규정이 이 건축물에 전부 적용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방화벽이 있어서 이 방화벽으로 어떤 차단 기능이 있다면 이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저 위에를 하나 볼게요. 위에를 하나 보시면, 거기 다시 아까 74페이지 하단으로 먼저 볼게요. 하단을 보시면, 이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책을 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서 그냥 지금 한번 제가 여기 칠판 지우고 쓸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300이에요. 700이고 300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거기 보시면 74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가중평균한 건폐율, 뭐 가중평균한 용적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자,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거 이해 가셨으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고요. 자, 문제가 실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자, 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지금 1000제곱미터인 경우,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1000이라는 거죠. 700, 300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는 이제 1000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건데, 다음과 같이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는 700짜리는 건폐율 50%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300제곱미터짜리는 지금 70% 건폐율 70%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 1000제곱미터 전체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75페이지, 74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하냐?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우리 건폐율이 일단 공식이 뭐였죠? 대지 면적분의, 그렇죠? 대지 면적분의 뭐예요? 건축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으로 지금 계산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 면적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요.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이죠. 전체는 1000제곱미터. 뭐 쓸 필요는 없고. 자, 1000분의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700짜리는 50% 적용을 받는 거고 300짜리는 지금 70%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지금 700, 자, 700짜리에 대해서는 50%니까 이거 50 곱하면 안 되고 0.5 곱하셔야 돼요. 0.5. 그리고 지금 300짜리 같은 경우는 70. 자, 300 곱하기 0.7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전체 값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전체 값이 얼마가 나오면 56이 나와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 56%입니다. 자. 제가 지금 원래, 이게 원래 무슨 포인트인데 아무도 이게 공감을 하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산해 봤다 이게 무슨 포인트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각자 지역에 맞게 건폐율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계산기 들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런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전체분의 이제 부분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700짜리는 50% 적용되는 거니까 700 곱하기 0.5 그렇죠? 요 지역의 건폐율이 50%니까 그리고 300짜리에 대해서는 70%니까 300 곱하기 0.7 해가지고 저기 이 분자값을 분목으로 나누고 여기 전체에 100을 곱해주면 전체가 이제 56%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6%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지금 교재에서 양가로 1번에서 반가로 1번 전체를 다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 얘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요거 하나만 써놓으시고 좀 보세요. 요거 하나만 써놓으시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 쓰셨나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104페이지 가시면 104페이지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자, 우리 아까 이제 봤던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요거 끝나고 이제 기반시설 들어갈 겁니다. 자, 104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처음에 나와 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아까 저희가 보였죠. 이게 지금 지워졌는데 하나의 단지로 보고 건축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단지를 보고 건축한다. 그리고 일종의 영역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모든 소비를 다 할 수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정의를 했어요. 자, 도시지역 해가지고 거기 보면 임의적 지정 대상,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의무적 지정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양가로 2번에서는 도시적 외의 지역 이렇게 해서 크게 기둥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임의적 지정 대상이 아까 우리가 봤던 재량적 지정을 말하는 거예요. 재량적 지정. 자, 그리고 의무적 지정 대상.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만 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의무적 지정 대상이었고요. 자,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104페이지 보시면 임의적 지정 대상, 아까 우리 재량적 지정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구는 4명이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첫 번째 줄 끝에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재량적 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용도지구, 두 번째는 뭐 도시개발구역, 세 번째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구역, 뭐 일곱 번째 관광특구,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다 이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죠. 10가지. 12개, 책에 지금 12개 나와 있는데 자,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거기 아직 8번 하나 볼게요. 아까 이거 봤었죠?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또는 도시자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 또는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게 그 105페이지에 가면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 105페이지 잠깐 박스 하나 보실까요? 보시면 그 중간에 거기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차이가 뭐냐면 이게 그 2번에 방가로 2번은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 이렇게 있었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해제되는 변경되는 지역 해서 이렇게 요거는 면적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지정 대상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104페이지로 가가지고요. 지금 12개, 104페이지, 105페이지 해가지고 12개인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임의적, 다른 말로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다. 요 부분만 보시면 충분하고요. 105페이지 갑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이거는 별표하시고요.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두 번째 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지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지정하여야 한다. 자, 근데 뭘 지정하여야만 하느냐? 자, 정택일은 10년 친구라 그랬죠.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하여야만 한다. 두 번째, 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이상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게 또 미만이라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미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 돼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거기 밑에 박스요. 한 번 더 보시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번, 이거 별표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래서 시공, 해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외우세요. 시공, 해제. 자, 두 번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고요. 자, 밑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를 개발시키는 거니까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도시지역 외에도 이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그냥 읽어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아까 우리 10년 동안에 안 나왔다 그랬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금 105페이지 하단이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정된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106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박스에서 처리됐는데요.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유 정말 심심하다 잠 안 온다 그러면 그때 보세요. 10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갈게요. 개발진흥지구. 자, 이것도 뭐 그냥 안 나왔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가시면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아까 우리 외울 때는 개개용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거기 107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보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에서 오히려 세 번째, 요거는 많이 나오죠. 요런 지문은. 지문 자체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 외우셔야 됩니다. 개개용은, 자,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개용.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내려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역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전부가 아니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랑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자, 두 번째 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또 장난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볼게요. 거기 고려사항,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그 4번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의 조화. 이것만 별표하세요.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의 조화.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그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기반 시설이 있고 건축물 간의 조화를 갖추어야 된다. 조화가 있다면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보면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물 계획의 조화, 이거 별표 보시고요. 수립 기준은 또 누구예요? 국장. 항상 기준은 국장이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볼게요. 밑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외울 게, 거기 1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그래서 아까 우리, 용용기 뭐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용용기것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려는 사항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 3호에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5호에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 한도. 당연히 건축물 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3번은 별표하시고 5호에도 별표하시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밑에요. 개발 밀도와 조화를 갖춰야 된다. 이제 밀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반 시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느냐, 갖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밀도가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 능력이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 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금 뭐하고 뭐가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도시군 첫 줄에 도시군 계획설의 처리 및 공급 및 수용 능력이 두 번째 줄 개발 밀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기반 시설하고 그 안에 사는 건축물의 어떤 개발 밀도 간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저 밑에 법률 규정의 완화 적용. 기반시설 간에, 기반시설하고 건축물 간에 조화가 있다면 법률 규정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다음에 각 법률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완화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그 결정, 고시가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완화. 자, 그래서 109페이지 볼게요. 109페이지 보시면 거기 참고해서 1번만 보세요. 1번에 두꺼운 글씨, 그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이렇게 했는데 1번 나왔죠. 도시지역 내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개용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1번이요.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읽고 가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뭐 외우실 건 아니고요. 읽어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자,
두 줄 내려가서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음의 구문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10페이지 갈게요. 110페이지 가시면 자, 5번에서 110페이지 상단의 5번에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든 반드시 건축물이 이제 건축이 되면 주차장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차장 설치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존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 주차장 설치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주차장 설치 필요 없다. 기억, 니은은 묶어서 별표하시고요. 주차장 설치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7번에 가시면 자,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아까 우리는 그 개발진흥지구의 예로 뭘 봤어요? 관광진흥개발지구를 봤잖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20%. 아까 표에 나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서브노트에. 높이는 120%. 8번은 별표하시고요. 완화해서 적용되는 건축물 및 용적률은 자,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건폐율은 150%고요. 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건폐율은 뭐였냐면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기본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가 없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대지 위에 건축물이 건축 면적이 얼마를 차지할 거냐 이게 이제 건폐율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건폐율이 그러면 건폐율이 100%를 넘어갈 수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대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건폐율이 100%라고 하면 대지에 꽉 차서 짓는 경우를 건폐율이 100%인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지든지 대지보다 적게 건폐율이 되는 거지 100%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건축물 높이 같은 경우는 120% 그리고 건폐율은 150%를 할 수 있다. 용적률은 200%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폐율의 150%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건폐율의 150%.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지역이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의 건폐율이 50%인 거예요. 이 지역의 건폐율이 50%로 이렇게 딱 적용이 됐는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지금 뭐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거죠. 이 지역의 건폐율은 50%였는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50%짜리에 대해서 15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에서 150% 확장하는 거니까 2배까지는 확장되는 게 아니죠. 200%라고 하면 이거를 100%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50이라면 75%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대상으로 해서 150이 가능하다. 용적률도 그냥 200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 어떤 지역이든지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잖아요. 적용되는 건폐율,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50, 200이 아니라 자, 적용되는 건폐율이 있을 거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을 텐데 그 적용되는 건폐율과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과 200%까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도시지역 외에 2번에서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이렇게 있죠.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자, 1번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밑에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의 실효. 그래서 실효는 두 가지인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실효는 이제 효과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에서 첫 번째 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3년 내, 그러니까 구역을 만들고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해 놓았으면, 구역을 결정 고시했으면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게 실효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 날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거기 110페이지 하단에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음 날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거요.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자, 5년 이내에 세 번째 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자,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놓고 5년 내에 공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5년 내에 공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5년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날 동그라미 하시고요. 효력을 잃는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문제 하나 볼까요? 자, 1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개별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자, 과거의 법이에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배웠죠? 세 개의 기둥이 있다. 그래서 뭐 재량적, 의무적,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건축물의 행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포함될 수 있다. 건축물의 일반적인 내용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주차장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고요. 네 번째,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차량 그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아까 차 없는 도로, 그렇죠? 차 없는 구역. 자, 이런 걸 지정한 경우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100%였죠. 100%.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거는 100%였습니다. 10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5번. 주민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주민의 위반 제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기지산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과연 시험전까지 얼마만큼 외우고 갈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